학생들 드디어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 환경은 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그리고 이게 전 지구적인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기구의 역할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엔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국제협약,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이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강의는 유엔이 그러면 언제부터 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나, 유엔과 이 환경,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유엔 환경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유엔은 국제회의가 많지만은 이 대통령 수상이 모이는 정상회의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됨에 따라 가지고 지금까지 이 3번에 걸쳐 있었던 유엔 환경 정상회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국제 협약이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신문에 나고 하니까 알아야 될 그런 국제 환경 협약 한 9가지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대안으로 나와 있는 녹색 경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엔이 유엔의 원래 초기 목적은 뭐냐? 여기 있지만은 국제 평화, 그 다음에 뭐 안전을 유지하고 경제, 사회, 문화 협력, 그리고 인권과 자유, 뭐 식량, 보건, 이런 데에 주로 역할을 했어요. 1945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주로 이제 이런 역할을 하다가 역할을 했는데, 창립 이후 유엔은 거의 환경에 관심도 없었어요. 이것은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는 유엔 본부고, 아마 그 뉴욕 가면 하나의 관광 코스로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전 지구적인 어떤 그런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유엔 인간 환경 회의를 이러다가 개최를 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뒤에 우리가 사연이 있는데 그 사연은 뒤에 보도록 하고, 1968년 5월 달에 제44차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스웨덴 대사 아스트로비 이제 국제환경회의가 필요하다, 이것을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72년 6월 5일 날 이 제안에 의해 가지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세계 최초의 국제환경회의, 유엔 인간 환경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제가 이제 영어로는 그죠.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여기에 총 113개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여기 참석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는데 여기에 참여하고, 그 당시에 보사부 장관이 여기에 간 걸로 되어 있으면은, 그리고 세계 국제기구, 그 다음에 257개의 민간단체가 참여했다. 이 회의를 계기로 해가지고 유엔이 세계 환경 문제에 이제 관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 나온 유엔 인간 환경 선언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환경을 창조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인 동시에 환경의 형성자임을 인정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이 환경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또 인간이 하나의 환경의 구성원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인간 환경이 인간의 복지와 기본적 인권, 나아가 생존권 자체의 본질임을 규정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환경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의 인간의 중요한 복지다는 거예요. 복지이고 기본적 인권이자 나아가서는 이제 생존권 자체에 해당한다. 이런 선언을, 아주 중요한 회의를 선언을 했다는 거죠. 이때 그 회의 사진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해 보통 그 유엔은 보통 11월 말이나 아니면 12월 초에 총회를 개최합니다. 그해 총회 때 뭘 했느냐? 바로 이제 최초의 유엔 환경기구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유엔 환경계획, 유네프라고 했잖아요.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이. 이것을 만들 계획을 해가지고, 이걸 어디에 뒀는가 하면은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
에 본부를 둔다. 왜 그러면 여기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 이 UNEP의 본부를 두는가 하면은 아프리카에서 그 당시에 굉장히 심한 환경 파괴가 일어났고 특히 사막화가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 본부를 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이것을 이제 설립 목적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국제적 환경 협력을 촉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환경에 관련된 많은 지식을 정진해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지식 정진, 그리고 지구의 환경 상태를 점검한다. 주로 어떤 상태를 점검하는가 하면은 지구의 여러 생태계들, 그리고 환경과 개발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그전에도 환경 재난이 많이 났죠. 런던 스모그 사건, 미국의 도노라 사건, 각종 환경 재난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환경 재난과 이 자연재해, 홍수, 태풍, 이까지 다 여기다가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문제, 또 이 지구를 관찰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점검을 하고 한 거죠. 그리고 그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최초의 이 스톡홀름 회의가 개최된 6월 5일을 이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이제 지정을 한 거죠. 이게 바로 세계 환경의 날. 그리고 그때 이제 케냐 나이로비에서 처음에 이제 회의할 때 있었던 그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왜 그러면은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이런 유엔 인간 환경 회의를 개최하고 또 자기 나라의 스톡홀름에서 이걸 개최하게 되느냐. 그 배경이 재밌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스웨덴이라는 게 여기에 스웨덴이고 노르웨이예요.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인데 영국이 이게 산업화를 하고 말입니다. 1800년 이럴 때부터 계속해서 그 당시에 이게 1800년대 영국의 공장지대예요. 그 엄청난 대기 오염 물질이 나오면은 이것이 이쪽을 가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굉장히 그 무공해 지역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영국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본 거죠. 그래서 스웨덴 호수의 9만 개 중에서 4만 개가 산성비로 산성화됐다는 겁니다. 1960년대 그 회의를 제안할 그 당시에. 그리고 이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초로 말이에요. 1967년도에 환경보호청을 설립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환경부죠. 여기 보면은, 미국이 1970년도에 생겼는데, 67년도에 생겼어요. 훨씬 더 세계 최초의 환경 독립 행정기관을 만든 나라가 됐냐? 이 스웨덴이래. 그리고 여기 있지만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1800년대 중반부터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가 영국의 이 산성비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과거에 그러면 이게 입었고 안 입었고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물론 그 당시에 어떤 그 국가의 기록도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거 말고 그 당시에 있었던 문학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얼마나 대기오염이 심각했나를 알 수 있는데 이 자료가 재미있는 자료가 하나 있어요. 노르웨이의 세계적인 극작가 헨릭 입센 있죠. 우리나라의 인형의 집 이걸로 가지고 유명한 건데 극작가 그걸 만드는 이 작가인데 이 사람이 희곡 블랑이라는 것을 썼는데 말이에요. 이때가 뭐냐? 1866년도인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영국에 소름 끼치는 석탄 구름이 몰려와 온 나라를 까맣게 뒤덮으며 실록을 더럽히고 독을 섞으며 낮게 떠돌고 있다. 이 희곡이 뭔가 하면은 이 블랑이라는 목사의 어떤 그런 일대기 비슷한 걸 쓰는 그 희곡인데 이런 말이 나오는 거면은 분명히 벌써 1800년대 중반에 이것이 영향을 줬고 그 이후도 계속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영국의 대기오염 물질이 날아온 거죠. 이런 문제를 이제 자기들이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국제회의를 제안하고 자기 나라에서 하고 그것이 이어져 가지고 UNEP라는 국제환경기구도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70년대, 80년대 여러 가지 UNEP가 이제 환경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 활동을 해왔어요. 그 관련되는 내용은 내가 쓴 그 환경정책 법규 원론 거기도 있고 또 우리 과에 내가 가르치는 과목 중에 그 환경정책 및 법규라는 과목인데 거기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건 여기서는 뭐냐?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몇 가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중간에 얘기는 이제 참고할 사람을 참고하고 여기서는 뭐냐? 유엔 환경 정상이 처음에 하겠지 대통령과 수상이 모였던 회의 이게 지금까지 3번 있었는데 그 내용만 몇 가지 합시다. 그 정상이 모이는 회의는 거의 드물어요. 우리나라에도 한번 했지만은 뭔가 해관보 정상회의라고 우리나라에서 한번 개최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해관보 문제가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정상들이 모이는 거죠. 근데 92년도에 와서 뭐 했느냐? 브라질 리우에서 세계의 대통령, 수상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때 회의가 뭐냐면은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 환경개발회의라. 그 브라질 리우에서 모였다 해가지고 리우 정상회의라는 말도 써요 보면은. 이 당시에 벌써 봐요. 183개국 대표, 114개국 정상들이 모였다. 그리고 전문가 민간단체 해가지고 3만여 명이 여기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주요 이슈가 뭐냐.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기후변화가 아주 중요한 이슈였고 또 이 생물 다양성 문제, 사막화 문제, 물 부족이 그 당시에 중요한 이슈가 돼가지고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도 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했죠. 물 부족, 그다음에 지속 가능 발전. 뒤에 다시 이야기했지만은 뭔가 하면은 지속 가능 발전이 유엔에서 얘기되기는 1987년이에요. 87년도에 뒤에 나오는 그 브루트란 보고서에서 얘기됐는데 이것을 이제 뭔가 하면은 전 세계 전략으로 채택했어요. 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그때 이제 물 문제가 얘기되면서 물의 날을 제정했어요. 이렇게 월드 워러데이. 이게 뭔가 3월 22일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중요한 기념일로 지금 행사도 하고 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리우 선언을 채택하고 72년도에 있었던 인간 환경 선언을 재천명을 했던 거죠. 이게 그때의 로고고 이때 이제 회의했던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이렇게 정상회의를 한번 하고 다음 또 10년 뒤에 또 한 번 이제 어디서 했느냐? 2002년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였어요. 이번에는 아프리카에. 그죠? 거기서 하고 그때의 영어 제목은 뭔가 하면 월드 서밋 on Sustainable Development 그걸 했고 그때 이제 189개국 정상은 이제 106개국 정상이 참여했고 전문가 민간단체 한 6만 5천여 명이 여기 참가했는데 이때는 주요 이슈가 뭐냐? 조금 달라졌어요. 화학물질의 사용을 억제해야 된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어요. 그것도 유엔 본부가 있는 미국 맨하탄에서 9.11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그 테러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당시에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뭐냐. 이 가난 문제. 이 가난이 결국은 환경을 파괴하는데 중요한 문제다. 이제 그것이 그 당시에 벌써 이제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세계화로 우리가 흔히 1990년대 후반을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가 중요한 이슈가 됐는데 이걸로 인한 어떤 환경 문제들 그리고 이제 자연자원을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주요 이슈가 됐고 그때 합의된 것들이 뭐냐면은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가지고 재원과 선진국에서 돈과 기술들을 후진국에 서로 이제 이전해 주는 데를 합의했다. 이게 그때 로고고 그때 회의고 그때 주재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코피 아난 그 당시에 유엔 사무총장이 이것을 주재를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또 다시 10년 뒤에 리우 유엔 지속 가능 발전 회의라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리우 회의가 있고 나서 20년 뒤라 해가지고 바로 앞에는 그게 10년 뒤라 해가지고 리우 플러스 10이라 그러고 이걸 우리가 리우 플러스 20라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이게 그 당시 회의 이름은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 지속 가능 발전 회의다 이렇게 했어요. 보면은 이것은 다시 우리가 브라질 리우로 돌아와가지고 2012년에 브라질 리우에 돌아와가지고 했는데 그때 180개국 대표와 121개국 정상 전문가 민간단체 한 5만여 명이 참석했어요. 나도 그 중에 한 명으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서 여기에 참석했어요. 그 뒤에 가서 다시 또 몇 가지 이야기를 추가로 하려고. 그때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바로 뒤에 우리가 얘기할 녹색 경제. 녹색 경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녹색 경제를 가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가 뭐냐? 지속 가능 발전과 또 하나가 뭐냐? poverty eradication. 빈곤 퇴치를 위해 가지고 녹색 경제로 가자. 또 하나가 이제 지금까지의 유엔에서 여러 정책을 추진해도 국제적인 기구가 갖고 있는 그런 약한 힘 때문에 어려우니까 좀 더 강력한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인스티튜셔널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가지고. 그때 이제 했던 것들이 뭔가 하면은 리우 선언 제1000명, 그리고 이제 액션 플랜이라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 행동 계획, 또 후속 조치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걸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이행 수단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되고, 이게 이제 저거예요. 그 리우 플러스 20의 그 로고예요. 로고고, 그때 회의, 우리나라 대통령도 참석하고, 그때 우리나라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것을 주재를 했던 거지요. 이 회의는 이제 정상회의는 이렇게 시행했고, 아마 2022년에 다시 또 이제 리우 플러스 30가 이루어질 것입니다.